안녕하십니까. K나우 6월 5일 첫 소식입니다. 일요일은 어제 오후 3시 정도의 워싱턴 DC 인근 주민들은 집이 흔들릴 정도의 거대한 굉음에 놀라 신고가 빗발치는 소동이 벌어졌는데요. 당국에 따르면 정체불명의 세스나 경비행기 한 대가 워싱턴 DC 인근 상공을 당국 허가 없이 비행해 이를 격추하기 위해 출동한 F-16의 초음속 비행 및 경비행기의 추락으로 인해 발생한 굉음이었습니다. 문제의 경비행기는 인근 산악 지역에 추락했으나 생존자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쯤 워싱턴 DC에서는 세스나 560 경비행기 한 대가 테네시주 엘리자베스 타운에서 이륙해 뉴욕 롱아일랜드 메가도 공항으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알 수 없는 이유로 선회한 뒤 당국 허가 없이 워싱턴 DC 영공을 비행했습니다. 미군은 당시 이 경비행기 조종사에게 무선 교신 등을 시도했으나 답신이 없었다고 항공우주방위사령부는 밝혔습니다. 이에 당국은 해당 경비행기를 추격하기 위해 F-16 전투기를 출격시켰고 이 전투기가 유발한 음속 폭음, 즉 소닉 붐으로 워싱턴 DC 곳곳에서는 한때 굉음을 들었다는 신고가 속출했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워싱턴 DC 영공을 가로지르던 해당 경비행기는 오후 3시 30분쯤 버지니아주 몬테벨로 인근 산악 지역에 추락했는데요. 구조대가 얼마 뒤 추락 현장에 투입됐지만 생존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조사 결과 문제의 경비행기는 플로리다주에 본사를 둔 중고차 거래 업체 앙코르 모터스 소유로 확인됐습니다. 이 회사 소유주인 존 럼펠은 당시 비행기에 자신의 딸과 2세 손녀, 유모, 조종사 등 총 4명이 타고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왜 이 비행기가 워싱턴 DC로 선회해 비행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소유주 럼펠 씨는 이들이 당시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있는 자신의 집을 방문한 뒤 롱아일랜드 이스트 햄프턴에 있는 자택으로 돌아가던 중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경비행기가 추락한 원인에 대해 당국은 전투기가 격추시킨 것이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사건 경위에 대해서는 조사가 계속 이뤄지고 있습니다. 2024년 미국 대선의 공화당 후보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확실시 돼가는 가운데 그를 저지하겠다는 군소 후보들이 계속 출마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을 비롯해 3명의 후보가 출마를 공식화하고 경선전에 가세한다는 소식입니다. 공화당에서는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과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를 비롯해 팀 스콧 연방 상원의원,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 에사 허친슨 전 아칸소 주지사, 사업가인 비벡 라마스 와미 등이 대선 도전을 선언한 상태입니다. 이어서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가 오는 6일, 펜스 전 부통령과 더그 버검 노스 다코타 주지사는 오는 7일 각각 대선 출마를 공식화할 예정입니다. 현재 판세를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압도적 우세를 보이는 가운데 디산티스 주지사가 그 뒤를 뒤쫓으며 양강구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나머지 후보들은 모두 한 자릿수 지지율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언론은 경선전이 본격 전개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이 반 트럼프 전선을 구축해 연대에 나설 수도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백그라운드와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킨 이들 군소 후보들이 단순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후보 선출을 막겠다고 디산티스 후보 지지를 선언해 반 트럼프 전선을 이룬다면 과연 이게 그들의 정치적 미래에 도움이 될지 공화당 지지자들에게 역풍을 맞는 빌미가 될지 고민이 깊어갈 것이라는 선거 전문가들의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화당 경선 후보인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지면 세계 대전이 발생할 수 있다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지해야 한다는 정책적 견해를 밝히면서입니다. 4일 헤일리 전 대사는 아이오와주 디모인에서 열린 타운홀 행사에서 만약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철수한다면 우리는 세계대전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것은 우크라이나를 넘어서는 문제이며 자유에 대한 전쟁이자 이겨야 하는 전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 승리가 우리의 모두의 승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독재자들은 그들이 무엇을 할지 우리에게 정확히 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는데요. 또한 중국은 홍콩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한 뒤 그렇게 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겠다고 말했고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을 목격했다. 중국은 다음에는 대만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 말을 믿는 게 좋을 것이다 라면서 러시아는 다음 차례는 폴란드와 발트 3국이라고 말했는데 이 경우 우리는 세계전쟁을 볼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끝날지에 대해 헤일리 전 대사는
러시아가 철수한다면 이 전쟁은 머지않아 끝날 것이다. 우크라이나가 철수한다면 우리는 세계 전쟁을 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헤일리 전 대사는 미국과 동맹국들이 계속 우크라이나에 적절한 무기와 장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는 공화당 경선에서 승리할 것으로 보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의견과는 정반대의 주장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당선되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모두 만나겠다며 전쟁이 24시간 안에 끝날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상대적으로 중립적 혹은 친러시아적 견해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 세력은 우크라이나 전쟁은 바이든 정권이 들어서지 않았으면 결코 발발하지 않았을 전쟁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나온 니키 헤일리 후보의 주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난하는 공화당 내 네오콘 세력에 그것을 답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러닝메이트 후보로도 거론되는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과 완전히 결별한 것 아니냐는 추측마저 낳고 있습니다. 구글은 새로운 보안 계획의 일환으로 최소 2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계정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사용자는 이메일에 대한 액세스 권한만 잃게 되는 것이 아니라 구글 문서 도구와 구글 포토를 포함한 구글 작업 공간에 저장된 콘텐츠도 잃게 됩니다. 구글은 계정 삭제는 빠르면 12월부터 시작되는데 미사용자들은 미리 계정을 정리하거나 활성화시켜 놓으시길 바랍니다. 구글의 이 같은 계획은 보안을 위함이라고 밝혔는데요. 비활성 계정은 오래되거나 재사용된 비밀번호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출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또한 활성 계정에 비해 2단계 인증이 설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10배나 낮다고 밝혔습니다. 즉 이러한 계정은 취약한 경우가 많으며 일단 계정이 유출되면 신원 도용부터 스팸과 같은 원치 않거나 악의적인 콘텐츠의 매개체의 모든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고 구글은 밝혔습니다. 이 같은 변경은 개인 계정에만 영향을 미치며 학교나 기업과 같은 조직의 계정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구글은 생성되었지만 사용하지 않는 계정부터 삭제할 예정이며 계정이 삭제되기 전 몇 달 동안 여러 차례 알림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알림은 구글 이메일과 복구 이메일로 모두 전송될 예정입니다. 계정이 삭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비활성 계정에 로그인해야 합니다. 또한 구글은 이메일 읽기 또는 보내기, 구글 드라이브 사용, 구글 검색 사용, 유튜브 동영상 시청 등 이미 로그인한 계정에 대한 몇 가지 활동 예시를 공유했습니다. 이는 구글의 최신 보안 조치 중 하나입니다. 구글은 또한 최근 비밀번호보다 안전한 패스키를 로그인 옵션으로 제공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높은 이자율로 인해 예비주택 구매자와 재융자를 원하는 주택 소유자는 꿈의 주택을 구입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모기지 금리는 지난해 11월 이후 최고 수준으로 평균 6.7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미부동산협회에 따르면 연방준비제도의 10차례 연속 금리 인상이 주택시장에 타격을 주고 있으며 4월 기존 주택 판매는 3.4% 감소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주택 판매는 23.2% 감소했으며 주택가격은 1.7% 하락한 중간 가격인 38만 8,80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재융자를 원하는 주택 소유자는 기존 모기지보다 낮은 이자율로 재융자를 받기가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이자율이 0%에서 0.25%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을 때 많은 주택 소유자가 재융자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연준의 최근 0.25% 금리 인상으로 기준금리 범위는 5%에서 5.25%로 1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렇다면 모기지 이자율이 언제쯤 떨어질 것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지난 5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금리를 인상했을 때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는 향후 인상에 대한 언급을 안 해서 금리 인상이 거의 중단된 것 아니냐는 추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모기지 기간은 30년 고정금리 모기지의 평균 금리가 2023년 내 하락해 2024년 1분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는 여전히 연준이 올해 말에도 금리를 계속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준이 인상을 중단한다면 2023년 하반기에는 모기지 금리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모기지 금리 인하는 2024년에 가능하고 내려가더라도 6% 정도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주택 소유자 중 모기지 제6자에 대해서 30년에서 15년으로 단기 대출 기간으로 줄이거나 변동금리는 고정금리로 안정성 있게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했습니다. 이상으로 6월 5일 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